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2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9월 수출입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월 수출은요, 전년 동월 559억 달러 대비 플러스 2.8% 증가한 574.6억 달러라고 하고요. 아래는 월별 수출액 추이 그리고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수입은 전년 동월 516억 달러 대비해서 18.6% 증가한 612.3억 달러로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수출 대비 수입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무역수지 보면 9월 무역수지가 37.7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아래는 9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전정치인데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2022년 보시면 6월, 7월, 8월, 9월 싸그리 모조리 지금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보시죠. 품목으로 보시면 자동차, 석유제품, 2차전지 등 5대 주요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고요. 증가 품목 5개 품목 중 4개는 두 자릿수대 증가해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소 품목이 있는데요. 제가 유심히 보고 투자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가 감소했네요.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의 품목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9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에 대해서도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은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중국이나 중남미 등을 제외한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 지역은 아세안,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과 인도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미국 수출은 25개월 연속, 아세안, 인도는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감소 지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 등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요. 중국, 유럽연합, 중남미 CIS 수출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9월 9대 주요 지역 수출액 및 증감률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9월 수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봐볼게요.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인 57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자동차, 2차전지 등 수출은 역대 9월 중 1위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ICT 품목 보시면 반도체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와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측면에서 보시면 글로벌 소비 둔화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면서요. 주요 시장인 중국, 아세안 등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전환 가속화로요. LCD 생산이 지속 축소되는 가운데 글로벌 가격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측면에서 보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주요 상품인 소비자, 기업용 SSD 수요가 모두 줄어들며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시면 완성차에서는 전년 동월비 개선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최대 수출국인 미국, 중동
향으로 이제 수출이 증가하여 역대 9월 1위가 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측면에서 보시면 역시 개선됐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등의 영향으로 현지 진출한 우리 완성차 업계 생산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간재와 석유 제품 한번 보면 석유 제품은 높은 수준의 단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차질 우려에 따른 대체 수요와 여행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지속했다고 하고요. 철강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의 철강 수요 둔화에 따른 단가 하락세에 더해 태풍에 따른 수해 영향으로 2020년 12월 이후 21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나 철강 쪽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은 참고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인한 전방산업 수요 감소 등에 더해서 계속되는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됐고요. 그리고 신성장 품목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확대와 완성차 업계 전기차 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무려 3달 연속으로 월 기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2차전지에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ETF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혹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보면은 지난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진단키트 수출은 감소했으나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등의 수출 확대가 상쇄되며 근소한 차이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망 품목 보면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전기차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죠 등의 품목은 2022년 9월에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여기 전기차 수출 증가율이나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국, 중남미 등은 감소했으나 아세안이나 미국 등은 증가세가 계속됐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중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일반 기계 등의 수출이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9월 수출액이 지난 8월과 유사한 규모를 유지한 반면에 수입 규모는 전월비 줄어들어 5개월 만에 중국 무역 흑자 전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세안 쪽 보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린 차의 생산, 판매 확대, 그리고 관광업 회복세에 따른 석유 제품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서요. 11개월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강도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아무튼 전기차 생산 판매 확대 영향으로 자동차, 2차전지, 차부품 등이 수출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9월 1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 쪽 보면 석유 제품이나 2차전지 등 수출은 증가했으나 에너지 수급 이슈 등에 따른 경기 불안정성 심화로요. 자동차 등 수출이 줄어들며 전체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에너지 수입 등의 영향으로 이게 영향이 있죠. 에너지 수입. 무려 37.7억 달러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여기 보면 수출 증가했죠. 근데 수입이 수출 증가에 대비해서 높은 증가세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거죠. 수출 규모는 전월 대비 유사하나 전월비 원유, 석탄과 정밀 화학 원료 등의 수입이 감소해서요. 2022년 9월 무역 적자 규모는 전월에 비해서 5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건 다행이네요. 그리고 2022년 9월 원유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79.6억 달러로 전년 2021년 9월 수입액
80억 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원유, 가스, 석탄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확보 등의 복합 역량으로 수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누계 3대 에너지원 수입 증가액은 동기간 적자 규모를 상회했다고 하고요. 우리 산업 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와 수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수산화물 등의 배터리 소재 원료가 포함된 정밀 화학 연료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주요국 무역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 마음에 좀 걸리긴 하네요.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상세 내역이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총력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죠. 이창양 장관은요. 세계 경기둔화 영향에 따른 수요의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이 역대 9월 최대 실적 달성 및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우리 수출 증가율도 지난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높은 수출 증가율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무역 수지가 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그리고 2022년 9월 무역 적자 규모가 전월 대비 50억 불 이상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50억 불 이상 감소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규모의 에너지 수입이 이어지며 9월에도 무역 적자가 발생한 바 현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될 경우 무역 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주요 화두는 에너지 가격인 거죠. 원자재 가격이나요. 그리고 정부는 6개월 연속 발생한 무역 적자 그리고 6월 이후 수출 증가 둔화세 등의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고요. 민간 합동으로 수출 활성화와 무역 수지 개선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빨리 좋은 정책과 좋은 그런 대안이 나와서요. 해당 무역 수지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아래는 이제 5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 및 증감률이거든요. 해당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요.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요 내용, 반도체, 석유제품 여러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통계가 나와 있죠. 품목 지역별 상세 수출 동향도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전달해 드렸고요. 해당 9월 수출입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출도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비 2.8% 증가한 574.6억 달러 그리고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9월 수입은 전년 동월비 무려 18.6% 증가한 612.3억 달러 이로 인해서 수출 대비 수입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무역 수지는 37.7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무역 수지는 계속 연속으로 6월, 7월, 8월, 9월 모두 적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해당 부분 믿고 해당 빨리 무역 수지가 적자가 개선돼서 흑자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